예, 한때는 개그계의 신사였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사건 사고에 여러 번 등장하는 분이죠. 방송인 주병지 씨가 이번엔 가짜 뉴스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자, 주병진 씨가 소송을 했었는데 이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모 투자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2천만 원 소송에서 승소 2천만 원 승소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주병진 씨가 2018년도에 뮤지컬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하차를 하거나 했던 상황이 됐는데 투자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주병진 씨가 출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서 당시 출연진, 동료 출연자하고 조금 불화로 이것을 하차를 하면서 결국은 이 공연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 매진되고 이런 어떤 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주장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주병진 씨가 거짓말이라 그 거짓말 때문에 나의 인격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됐다면서 위자료 청구했던 사건이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A 씨 투자자의 제보가 허위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주병진 씨 건강 상태 별로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이 배우 호흡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제작진하고 충분히 논의 끝에 하차를 한 거고요. 실제로 주병진 씨가 하차함으로써 손해가 크거나 이런 것도 미비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허위 사실 얘기함으로써 주병진 씨의 어떤 명예가 훼손됐다 해서 소송이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네, 승재원 의원. 그러니까 이 뮤지컬 투자자가 이 주병진 씨 하차 소식을 듣고서 본인이 이제 손해가 날까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맞을까요? 네, 뭐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법원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촘촘하게 그다음 기록을 얼마나 열심히 들여다봤겠습니까? 기록 보지 않는 우리의 입장보다는 판사가 기록 보고 판단했는 그 내용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그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지 이거는 절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가 피고는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채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인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했다. 다른 말로는 가짜 뉴스가 맞다.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손해배상 줘라. 이 주병진 씨에게 2천만 원 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이 사건이 5년 만에 이제 허위 사실로 밝혀진 건데 주병진 씨가 근데 이런 루머로 곤욕을 치른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알 겁니다. 주병진 씨 개그계 신사 이렇게 알려져서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가로서도 사실 유명했었는데 이 유명한 주병진 씨를 한순간에 나락에 빠뜨린 사건. 20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연 끝나고 당시 차 안에서 어떤 여대생을 성폭행을 했다, 폭행을 했다라고 지금 문제가 돼서 1심에서 유죄가 됐던 사건인데요. 나중에 이제 CCTV라든지 특히 그 여대생이 다른 데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다른 데 가서 맞았다는 것이 확인이 됨으로써 나중에 2심하고 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에요. 무죄 받고 이런 사건인데 결국은 그때 그거 함으로써 상당히 마음적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거 말고도 2008년도에 또 하나 더 나타납니다. 불법 해외 원정 도박한 거 아니냐. 연예계 사업가 출신 연예계 연예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병진 씨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불법 해외 원정 도박에서 루머가 올랐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니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큰 두 사건을 겪으면서 주병진 씨는 아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요. 연예계 활동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이 뮤지컬 이것도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소송 제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당시 주병진 씨가 얼마나 좀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직접 이제 인터넷 살인 시도죄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 살인 시도죄 이름은 좀 무서워요.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함으로써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한 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 살인 시도죄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그렇게 법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변호사를 이렇게 수임을 해가지고 입법 청원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잘 없는데요. 그 정도라면 본인이 2008년도에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또 성추행 사건, 2000년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입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성 루머가 살인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범죄로 만들어 보자라고 아마 했던데 그거 말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해서 명예훼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 범죄, 이 법은 지금도 현행 또 어떤 괜찮은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승기현 의원,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병지 씨가 연예계 복귀 시도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뭐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한 좀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좀 컸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건을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은 넘어가겠는데 사실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일화를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럼 B, 나도 그래.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C, 나는 그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것도 봤어. D, 그래.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그 인터넷에 글들이 쭉 올라오면 반대편에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댓글이 붙는 줄 아세요? 당신이 직접 자기가 피해자인 이야기 당사자가 네가 돌아와서 네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 글을 그냥 킬시켜버리면 우리가 인터넷 안에서는 진실이 사실상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사를 할 때 왜 3자 대면을 하는가 하면 그 피고와 원고 혹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대질 신문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인데 인터넷은 그게 안 된다라는 의미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민들이 과연 인터넷에 올렸을 때 어떻게 자기의 글에 책임을 좀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국민들의 어떤 그 건전한 어떤 의식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이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허위 사실, 가짜 뉴스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피해가 사실 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예인들의 어떤 허위, 가짜 뉴스 예전에는 뭐 그냥 재미삼아 올리거나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런 걸 올립니다. 뭐 최근에 나훈아 씨가 사망했다 이렇게 올리고 뭐 유재석 씨나 임영웅 씨 이런 사람들이 빈소에 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튜브를 올렸는데 이 유튜버가 100만이 넘게 조회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유튜버가 어디 생성되냐면 베트남에서 만든 겁니다. 베트남에서요. 그러니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요. 계정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주목받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것을 처벌하거나 제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뭐 선동하면은 뭐 화나고 잠 못 잘 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연예인들은 더 할 텐데 가짜 뉴스 정말 뿌리 뽑아야겠습니다.